안녕하세요, 쪼꼬입니다. 해봐. 안녕하세요, 쪼꼬입니다.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캐치앤독스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.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. 11살 사춘기 소녀 라일리가 있습니다. 그녀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녀의 두뇌 속에는 5가지 감정이 살고 있는데요. 라일리가 고향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오면서 겪게 되는 사춘기의 아주 복잡한 감정을 이 두뇌 속에 5감정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. 특히 그 중에서 이 감정 컨트롤 타워를 조종하고 있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어디론가 이탈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들의 어드벤처를 그린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. 픽사가 실로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작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토이스토리로 시작을 했다가 이 비행기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픽사가 이제는 디즈니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구나. 이제 픽사는 끝났다. 뭐 여기까지다. 픽사는 원래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이후에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사로 디즈니하고 파트너를 맺어서 오랫동안 디즈니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배급을 했죠.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디즈니로 완전히 이제 인수가 되면서 디즈니의 한 부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만들었던 카2나 비행기와 같은 이런 영화들은 전혀 우리가 픽사라고는 믿기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빈약한 이야기, 빈약한 기술력으로 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. 그래서 픽사의 오랜 팬들에게는 마치 흑역사와도 같은 영화죠.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그냥 칼을 그냥 갈고 돌아왔습니다. 그 영화는 바로 인사이드 아웃인데요. 인사이드 아웃은 스토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제 이 두뇌 감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이 두뇌 속에 있죠. 그 이제 컨트롤 타워를 조종하는 5가지 감정은 각각 기쁨, 슬픔, 까칠, 그리고 영화는 현실의 라일리의 이 두뇌 속 세상을 그리고 있어요. 사실 예고편만 딱 공개가 됐을 때 사람의 두뇌 속 감정이 주인공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대체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정말 궁금했어요. 정말 왜냐면 상상이 안 되니까.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오질 않으니까. 만약 여러분들한테 사람의 감정을 소재로 이야기를 써오세요 라고 하면 쓸 수 있어요? 난 못해. 난 못한다고. 나는 시나리오 공부를 했었지만 난 이런 시나리오는 못 써요. 그런데 픽사는 한다는 거죠. 단연코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들 중에서 좀 사람의 감정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,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왠지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애니메이션입니다. 애니메이션입니다. 그래서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언제부턴가는 어떤 오락 영화의 하나가 아니라 예술 영화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. 이 영화도 영화제 출품이 되기도 했고, 이제 이 감독의 전작인 업도 칸 영화제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았죠. 어쨌거나 이제 두뇌 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복잡한 감정, 특히 이 기쁨이와 슬픔이가 컨트롤 타워 바깥으로 이탈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그 과정이 어떤 사춘기 소녀의 어떤 하나의 그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, 바깥으로 가서 벌어지는 아주 기발한 상상력 세계는 참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별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기억들을 그냥 막 삭제하는 장면이나 광고 음악이 계속해서 맴도는 이유에 대한 설명, 두뇌 안에서 벌어지는 프로세스들, 이런 과정 공정들이 굉장히 동화적이면서도 참신하고 신선하게 잘 픽사만의 상상력으로 잘 풀어냈습니다. 중간에 이제 대통령 이름들 이렇게 얘 남기고 얘 남기고 얘 남기고 다 지워 이럴 때 공감되잖아요. 왜냐면 우리도 공부할 때는 다 기억하지만 나중에는 몇 명만 기억하면서 살듯이 참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픽사 작가들의 상상력은 참 기발하고 대단하구나. 이거를 어떻게 영화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지.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막 이렇게 뒤섞이다가 서로 어떤 그 조화,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훈을 만들어주면서 감동을 풀어내고 있는데,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사실 이 영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요. 픽사의 영화치고는 굉장히 스케일이 작아요.
그러니까 어드벤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돌아오는 과정이 겨우 그냥 이 두뇌 속, 이 조그만한 두뇌 속의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이 두뇌 속 세상이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거나 정말 어떤 볼거리가 아주 풍성하거나 어떤 손에 땀을 쥐는 모험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선하고 재미는 있는데 뭔가 많이 부족해.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화는 기존의 픽사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애니메이터들, 즉 만화를 그리는 애니메이터들의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됐다 그래요. 그만큼 적은 인원이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픽사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아요. 이게 픽사의 사실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. 어떤 이야기냐면 항상 이 대척점에 서 있는 두 명의 캐릭터가 있어요. 이 둘이 항상 대립하다가 결국에는 서로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고 화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간다. 요 이야기는 픽사의 토이스토리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바뀐 적이 없습니다. 한번 찾아볼까요? 토이스토리에서는 장난감 리더이자 현실주의자인 우디와 자기가 장난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버즈, 그리고 업에서는 노인하고 소년, 주먹왕 랄프에서는 이 악당 역할인 게임 속 악당인 랄프와 말썽쟁이 소녀, 월2에서는 이 노동 로봇과 첨단 로봇, 니모를 찾아에서는 아들 찾는 아버지와 굉장히 쾌활하고 긍정적인 단기 기억 상실증 물고기 도리, 몬스터 주식회사에 아주 잘 나가는 몬스터와 왕따 몬스터. 그러니까 이 구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. 심지어 이 영화는 아주 노골적으로 두 캐릭터의 이름부터가 다르죠. 하나는 기쁨이, 하나는 슬픔이. 그래서 굉장히 뻔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야. 근데 그게 분명히 감동적인 걸 알면서도 뻔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. 사실 그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. 물론 이 픽사의 라이벌 애니메이션 회사인 드림웍스나 혹은 다른 여러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굉장히 코미디의 강도라든지 패러디라든지 혹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거칠고 세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좀 픽사하고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길의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뭐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드림웍스의 슈렉이나 쿵푸 팬더나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조미료가 많이 가미돼서 아주 감칠맛이 풍부한 그런 어떤 아주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라면 픽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담백하고 아주 간도 좀 덜 됐지만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 같은 영화죠. 이 영화는 충분히 그런 매력을 아주 잘 살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. 영화의 감독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를 감독했던 피트 닥터라고 하는 감독인데요. 이 사람이 이게 여기가 두뇌가 이만하더라고. 두뇌가 이만해. 그러니까 이 큰 두뇌에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들이 그냥 마구마구 샘솟는 것 같죠? 시나리오 작업 초기에는 이 사람의 감정을 분류할 때 한 27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다고 해요. 굉장히 많죠. 근데 그 중에서 추려서 지금의 5가지 감정이 나온 건데, 그러니까 없어진 감정으로는 믿음이라든지 놀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, 실제 심리 전문가를 이제 고용을 해서 이 영화의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. 주인공인 라일리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미네소타에서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, 실제 이 감독의 주인공도 고향이 미네소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신의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, 반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영화 예고편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깜짝 등장을 하는데, 이 빙봉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하죠. 이 캐릭터는 이 주인공 라일리의 어렸을 적 상상의 친구입니다. 누구나 어렸을 때는 다 상상의 친구가 있는데 혹시 다들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. 이 빙봉이라고 하는 캐릭터만 유일하게 굉장히 아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. 특히 이 가슴에 꽃을 하나 달고 있는데, 이 6개의 꽃잎이 각각 기쁨, 슬픔, 분노, 초조, 이 불안, 요 감정들의 색깔, 그 중에 하나, 마지막 색깔은 빙봉의 자신의 색깔. 즉, 상상의 친구인 빙봉은 라일리와 똑같이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뜻이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가 아주 이게 또 눈물샘을,
또 영화가 재밌는 게 영화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 두뇌 속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개와 고양이의 두뇌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, 이 또 고양이, 제가 이제 이 또 고양이를 여기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데 이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. 어렸을 때의 감정, 그리고 사춘기 때의 감정,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의 감정이 다 달라지고,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왠지 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고 저도 굉장히 이 영화가 사랑스럽습니다. 참, 이 영화 극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앞에 이 화산섬의 로맨스를 그린 이 단편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하죠.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었고요. 오늘 리뷰해드린 영화는 디즈니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.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페이스북, 인스타 다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라고. 눌러. 안 그러면 나 확 그냥 분노한다. 야.